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에 쳐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것들이 긴급하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동호 장로님과 함께 이 방송을 급히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치사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갖고 위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신문을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란 집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친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 민주당의 입법 독재 폭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왜 우리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국민을 깨우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갑자기 우리가 이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홍동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준환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많이 해주셔야 할 우리 이동호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번 보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셔서 오늘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장로님, 요거 좀 올려주시죠. 제가 이제 오피니언 신문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요거 좀 올려주세요. 제일 위에 타이틀 제목이 정치사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내란 집단은 친종북 세력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게 다 법치도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국회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상권 분립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입법부의 독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다 지금 민주주의 상권 분립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사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은 대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표는 두 종류의 대표가 있습니다. 네네. 전국구 대표인 대통령과 네. 그리고 그 대통령에는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뒀습니다. 네네. 그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거나 네.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그리고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줬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그 국회가 사실 그 또크빌이라는 사람의 불란서의 그 사상가도 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폭정을 가장 겁을 냈거든요. 네. 지금 결국 대중의 시대인데 다수를 등에 업은 폭정이 왔을 경우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네. 국회의 다수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시지만 이상민 국방부 장관 탄핵했습니다. 네. 지금 탄핵만 하는 순간 이상민 장관은 6개월간 아무 일을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방통위원장 지금 몇 번 탄핵을 시도하는 네 번째. 바람에 네. 탄핵 시도하기 전에 그만두고 계속 지금 네네. 방송통신에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도 고리 중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네. 감사원도 지금 완전히 행정이 마비 상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 지금 검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검찰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전부 줄줄이 탄핵당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아예 예산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영혼을 만든 게요. 검찰 특별활동비. 검찰 특별활동비는 뭐냐면 그건 조금 이따 내가 할 테니까 그거는 다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무슨 행정부를 견제가 아니고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내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의 김정은이 김여정이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에 그 간첩 석권호가 있던 민노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월 27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마치자마자요. 우리는 5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켜 탄핵할 거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 사건이 터지니까 북한이 지령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네. 퇴진이 추모다라고 있고 네. 그 지령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그 저들의 그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마치자마자 1년 진행된 반란 사건이고 내전입니다. 네. 그걸 사실은 지금 언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언론이 한쪽으로만 돌고 있는데 오늘 이거 하나 좀 조금 더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민주당의 입법 독재, 폭고, 민주주의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이제 아까 얘기한 게 그건데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지금 보면 왜 이 사람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헌법 제77조를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홍 목사님 네.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많이 코너에 몰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가장 합법적인 최고의 권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 국가는 위기고 예.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어디 뚱딴지같이 무슨 과거의 군사 정부처럼 군인들이 이해가지고 국가를 갖다가 뭐 자기들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합법적인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합법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 새로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슨 권력 잡을 일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선사할 때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명을 바치겠다. 그 약속한 대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 호가 좌초되고 침몰할 위기에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법이 뒷받침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고유의 권한이 바로 비상계엄이나 뭐 선전포고나 긴급명령이나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마치 도하 언론이 전부 다 이건 뭐 내란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일방적인 방송에 그걸 세뇌돼 가면서 완전 나라가 지금 미쳐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바른 소리를 내고 이렇게 진실의 소리를 낼 때만이 이 나라를 갖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전 목사님. 예. 이번에 그 대통령이 예. 그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메시지를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탁 들었을 때 처음에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놀래지는 않았고 예.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이 대통령이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다고. 올게 왔다 이래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예. 그래서 딱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금 그 암적인 덩어리가 바로 종북 세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종북 세력에 의해서 지금 국회가 장악됐고 언론이 장악됐고 그 종북 세력에 의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좀 이제 우리 PDF 좀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저는 비상계엄의 그 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상계엄에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분명히 담화문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야당의 독주, 폭고 다음에 넘겨주시면 거기에 보면 이 폭고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죠. 대통령을 가두리 양식장에다 가둬놨더라고요. 이따 이제 하나하나 보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한 것 같아.
누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누가 적인지를 모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한번 불이 확 퍼지니까 막 장어들이 불구덩이 들어와서 막 뛰듯이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제 사람이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동호 장로님, 원래 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그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다가 예. 때가 되면 기동전을 펼치잖아요. 결정적 시기에 되면 그렇죠. 결정적. 근데 저는 지금 이 기동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북한의 전략 전술에 따르면 네. 이 전술적 이제 전략적 행동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의 고양기냐, 그 다음에 혹은 준비기냐에 따라서 전술 운영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재명이 내전이다, 내전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전부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역으로 몰아붙이고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건 혁명 고양기에 결정적 시기에 앞두고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한국의 반혁명 세력들은 대한민국 전복의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의 그 음모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혁명의 지도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 야 이거 앞으로 우리나라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넘겨서 한번 보시고 그 하나 더 넘겨보시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비상계엄을 보면 사실 이번에 어수룩하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그 담화문이에요. 내용입니다. 내용. 예. 그 왜 국회까지 들어가서 저렇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느냐 하는 걸 보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였어요. 정확하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담화문 내가 저걸 축약을 한 겁니다. 다 하지 않고.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왼쪽에. 지금까지 국회는 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0일 대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의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예. 벌써 22건의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의원이 들어오기 이전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사건이 22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하나 할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지금 국회의원 된 지 취임한 지 몇 개월 됐죠? 4월 달 했으니까 선거를 4월에 했죠? 그렇죠. 5월 달이나 했으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작년 11월.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국회의원들이 12건을 탄핵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예. 그러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밑에 역대 정부의 탄핵 발효된 거 보면 노무현 정부 때 5년 동안에 본인을 포함해서 검사 3명, 요거 4건 탄핵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대법관 1명,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 본인하고 행안부 1명,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기재부 3명하고 법무부 2명하고 법관 1명, 6건. 이게 5년 동안에 저 사람들이 기껏 해봐야 한 건에서 6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몇 건이냐면 34건이에요. 34건. 탄핵이. 그러면 밑에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판사를 겁박하고 예.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예.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위에는 행정부고 예. 밑에는 사법부고 예. 그 다음에 저 감사원은 또 별도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상의 예.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잖아요. 거기에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아니 하다못해 국방부 장관까지 탄핵해버리면 이 나라가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저기 어디야 국회 소사도 탄핵하겠어요? 다 하겠어요. 자, 탄핵 병 들었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 예. 저 정도 되면 그 입법부 하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내란 음모의 수준 아닌가요? 지금 벌써 국정을 마비시킨 거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예. 입법 독재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꼼짝달싹도 못한 상태에 만들어 놨으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비상계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깨우쳐 가지고 이 국민들이 제대로 이 나라를 이 시국을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일방적인 그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그 일방적인 그런 선정과 선동에 길을 기울이지 말고 정말 이 시대는 바로 유튜브로 가는 이런 특별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진실의 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파돼야 되겠죠. 실질적인 이 나라의 반란 세력이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잘 아실 겁니다. 예. 저기 이동호 장로님, 예. 이거 정광훈 목사님이 늘 소개를 할 때 예? 그렇게 소개했는데 과거의 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의 혁명적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여야 간에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정쟁이냐 아니면 별도의 다른 목적을 있는 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거냐를 정확히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정쟁이란 적어도 같은 목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서로 견해가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타협도 하고 합니다. 뭐 또 싸우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 주사파들 특히 전대협 한청년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재명 뒤에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석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내용은 명백하게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혁명론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헌법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들려면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지금 쟤들이 국회를 장악했죠. 네. 국회를 장악해서 사실은 국회라는 게 뭡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지. 맞아요. 행정부를 포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건 그건 국가 정부를 전복시키는 거죠. 전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지금 현재 쟤들이 하고 있는 건 보면 누가 봐도 행정부 견제가 아니고 행정부를 포위해서 아예 국정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번에 예산까지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의 목표는 사실은 이들이 누구냐면 전대협, 네. 그다음에 한총련, 네. 경기동부연합이 주축이 된 지금 국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은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고 마비시켜서 결국은 혁명을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전복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전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주사파들은 이거를 전복전이라 부릅니다. 네. 전복전.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시위를 벌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는 결국은 무력으로 폭동을 일으키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전준환 목사님,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합당한 거 아닌가요? 합당하죠. 예. 그러니까 내란 수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진짜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그 국회에서 내란을 일으켰고 야당들이 예.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북의 그 종북 지시를 받은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예. 이걸 지시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이걸 아는데 언론이 됐건 뭐 이런 데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덮어버리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네. 이번에 그 여의도의 30%가 예. 그 중국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유일보에서도 예. 그날 그 여의도 집회 이후에 예. 쓰레기들을 보니까 예. 이 촛불에 예. 중국 상품 있잖아요. 중국 예. 우유컵. 예. 그다음에 중국 물건들, 중국 예. 글자가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발견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촛불 때도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무너뜨리는 탄핵 때. 그때도 지금 한 5만 명 이상 그 중국에 지금 유학생들이 와 있거든요. 네. 이들이 총동원 했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는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 뭐 동포를 포함해서 약 70만에서 90만 정도 와 있는데 네. 그들이 만약에 동원됐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지. 그러니까 그 물증이 지금 이 중국 우유컵하고 중국이 낳는 상품들이 거기서 다수 발견됐으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말을 못하고 이 중국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 안에.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낸 거 보니까 30% 정도가. 예, 그렇죠. 저는 뭐, 예. 저 사람들 뭐, 그 언론에서도 침묵하고 있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미 차이나머니가 전 세계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중국의 입맛에 맞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현재가 있는 자기 동포들, 자기 교포들이죠. 그 사람들이 국가적 이런 혼란 상태가 오면 총동원 뛰어나가지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참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에는 그 중국의 그 전성절 때 그 자유국가에서는 아무도 안 가는데 그거 가가지고 5만 가지 미국으로부터 빈축 사고 눈치도 보면서 올라갔지만은 막판에 가가지고 결국 사드를 배치하고부터는 완전히 그냥 중국이 돌아서면서 그런 탄핵 국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초기부터 그냥 중국에 대해서 할 소리 하고 강경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아마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미움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저들이 미국도 지금 미국 정치, 미국 대선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들이 그러니까 언론도 친중으로 하고 자기가 지원한 후보를 지원하도록 만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야 식은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 좀 한 분씩 더 해가지고 오늘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전국으로 지금 뛰면서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시민혁명을 통해서라도 지금 정부를 굳건하게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라도 슈퍼챗 좀 보내주셔서 지금부터 싸움이거든요. 지금부터 생명을 걸어야 할 때가 됐거든요.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목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예.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의 유지를 위한 모든 중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검, 경찰,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요 완전히 전액 삭감을 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빵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수사할 때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원도 아예 그냥 월급만 받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 밑에 굵은 글씨를 썼는데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는 그냥 보존했어요. 자기들 쓰는 예, 자기들 쓰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이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 가짜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민주당은? 예, 민주당 검찰 내 마약 수사. 내년도 예산에 대해 아니, 그 옆에 우측에. 민주당 검찰 내 마약 수사 부서 전면 해체. 예. 마약 천국인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기준의 160배. 지금 마약의 160배가 지금 우리나라가 청정 지역에서 160배가 돼가지고요. 기준치에. 그러니까 다이어트 집중력 향상 등으로 학원 내 가에서 이게 퍼져가지고 지금 마약 사범류가 2017년도에 대비해서 5배로 급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게요. 문재인 정부 때 마약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들어왔죠.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요. 공식적으로 국가가 마약을 생산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통해서 중국. 그렇죠. 북한을 통해서 북한이 제조한 게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민주당 저게 돌지 않은 이상 우리 청소년들의 마약 수사를 전면 해체한다는 건 뭐냐면 북한산 마약 계속 먹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목사님 보면 저런 행태를 보면 저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가? 저는 저 사람들은 네. 자기 자식도 없나 봐요. 예? 자식도. 아니, 자기 자식들도 저기에 다 노출되어 있을 것인데 저렇게 국가를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공산혁명의 이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밑에 읽어보시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이번에 대통령 보호하는 것까지 7천억까지 오늘 뭐 삭감한다고 그러대 오늘? 예, 대통령실 활동비까지. 예, 지금 완전히 이제 아주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번에 갑자기 눈이 왔었잖아요. 예. 폭설로 인해서 많은 재해보금을 왜 대통령 거기서 안 주냐 뭐냐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저걸 예. 저 풍수 저런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예. 민주당을 가서 떠들고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저런 짓을 하면 예.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저런 짓을 하면 예.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바깥에 나와서 이건 안 된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으니 아유 정말 지금 뭐 한마디 저는 하죠. 뭐 국민의힘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뭐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말린 신우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야 자기들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것들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체제를 수호하고 지키고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온전하게 이끌어가 달라고 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정말로 존재감 자체가 없고 이럴 때 또 분열이 돼가지고 5만 가지 대통령을 갖다가 흔들고 대는 이 세력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자유우파는 이미 괴멸된 상태로 그래 보입니다. 가문에서 나타난 이 현상과 운동이 제도권으로 다 매치돼 가지고 이 자유우파의 정당을 재건할 때만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의힘이야 뭐 더 이상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기대할 거 뭐 있겠습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예. 장학일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에서 지난번에 우리 계속 이야기할 때 그람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진지전에 지금 완전히 다 노출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저건 그냥 멀쩡한 민주당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좌파 진영이 이 민주당의 암약이 돼가지고 거기서 뒤에서 선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내용 제공도 지금 공산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북한이. 지원해 주는 거죠. 다 지원해 줘.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금년도 뭘 가지고 싸워라. 구호는 어떻게 해라. 그런까지 일일이 다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깨워줄 수 있는 거는 이 우파 이 유튜브들 지금 열심히 싸워주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정강훈 TV 어제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그 몸이 불편한데도 새벽까지 방송을 하더라고. 새벽까지. 그 지금도 그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또 뭐 보수 우파의 그 유튜브 방송으로 펜앤마이크하고 펜앤마이크하고 뭐 이봉규 TV 이봉규 고승국 뭐 돈다고 나가셨어요. 예, 지금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심지어 말이죠. 이 군인들 간부 봉급들까지도 어떻게 한 거 보세요. 병장 월급 205만 원이잖아요. 근데 소위 예. 직업군인 1호봉이 189만 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기다 군인들이 직업군인 갖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번에 또 보니까 목사님 또 하나 더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데 심해외 동해 가스 그거 만약에 개발하면 수천조의 지금 그 그렇죠.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서 예산이 505억 원이었는데 이거 8억 원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하지 조금 이따 말라고. 제가 설명해 볼게. 하나 넘겨보세요. 이거 넘겨보면 밑에 좀 볼게요. 넘겨주세요. 근데 밑에 맨 밑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저 무슨 얘기냐면 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저거는 답을 우리 이동호 장로님 해주셔야 돼. 지난번에 그 민주연합이라고 그랬나? 자기네들 비례 그 더불어민주당에 거기에 여러 당을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표를 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눠줬잖아요. 당으로. 근데 거기 보면 저기 보면 민주당 간첩에 속으린 민주노총 등과 연합된 당이 창원 간첩단에 들어있는 진보당 출신의 종북좌파. 그렇죠. 국회에 입성한 누구예요 저게? 윤종호, 최정덕, 정혜경. 저분들은 확실히 맞죠? 아니 그럼요. 쟤들은 진보당 자체가 통합진보당이 다시 이름을 바꿔서 민중당으로 갔다가 지금 진보당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진보당이란 것은 북한이 진보당 이름을 쓰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좌파 시민단체 출신 국회에 입성했다고. 좌파가 아니고 그 통진당이라니까 통합진보당. 과거 그 이석기당 있잖아요. 그 당 애들이 지금 진보당으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아니 그 밑에 서미와 김윤. 저거는 이제
주사파 시민단체, 주사파원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주사파들 들어가. 예. 그리고 위에 보면 민주당의 범법자들 저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저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단체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 판사 선출제, 수사기관, 무고죄, 법왜곡죄 등까지도 사법부까지 완전히 중립성을 침해하고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쥐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사실은 그 베네수엘라 사태를 예. 한국의 주사파들이 연구한 거거든요. 네.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네. 대법원을 장악해서 완전히 사법기관을 흔들어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법천지로 만들었는데 지금 쟤들은 역으로 이제 국회의 다수를 가지고 이제 그 지금 그 판사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동호 장로님 냉정하게 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국회가 지금 하는 행태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지금 저게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의회라고 보여집니까? 난 그렇게 안 보여져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예. 자유민주주의 의회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왜 그 임종석 보고 당신 전향했냐 우리가 답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이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헌법에 자기가 복종하겠다라고 맹세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저 친구들은 우리 헌법이 아니고 혁명에 복종하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 친구들은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네. 저거 제가 알기에는 그 전부 다 뒤져보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오히려 한 총련보다 그 이상의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그 경기 동부연합이나 네. 기타 각 그 주사파의 밑에 비밀 조직에서 밀어낸 애들 많습니다. 그걸로 밀어넣겠죠. 애들이 지금 다 등장했을 겁니다. 그 그러면은 안에? 예, 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쟤들은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봤을 때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봤을 텐데. 저게 위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네.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저들은 뭐라고 했냐면 김여정이 지시했습니다. 탄핵시키라고. 그리고 민노총이 그 석권호가 민노총 조직적인 간첩이 조직적인 그 민노총을 전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뭐랬냐면은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걔는 5년 내내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했습니다. 탄핵을 멈추지 않겠다 했습니다. 네. 지금 2년 반 만에 드디어 결의의 길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탄핵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결국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은 지금 다 본 거잖아요. 보고 있죠. 다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저는 이게 사실 비상사태 아니에요? 지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에 왔다는 게 대통령의 상황 인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홍 목사님. 예.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비상사태 아닙니까? 초비상 사태죠. 뭐 이미 하면 벌써 나라가 기울어져도 한참 기울어졌고 이제 절정적인 때가 이제 자기들이 만기됐다 해가지고 온 국회의사당 그 여의도 일대에 그냥 좌파들이 총동원대가 나가지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저 국민의힘 그 탄핵 지지한다고 협박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상황은 우리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이렇게 바로 바듯하게 힘내가 안 하면은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지금 마치 이 국가의 어떤 권력의 공백기처럼 느껴지는데 어디까지나 헌법적 대통령이 분명히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군 통수권자도 대통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힘 빠져가지고 뒤를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해도 저는 헌법적 그 토대 위에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어저께 한 총리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앞으로는 윤 대통령은 전부 다 외교까지 다 손띄고 이제 자기들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개벽 따거든 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저거는 지금 심지어 민주당마저도 뭐라고 해놓고 하면은 윤석열이 한 첫째 그거는 첫 번째 내란이고 한동훈과 한 총리가 한 것이 두 번째 내란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았죠. 그래 누가 봐도 저거는 말도 대도 안 한 현직 살아있는 대통령이 아주 절차에 따라 탄핵도 안 됐고 그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대통령 대행이라 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하루 만에 지금 완전 망신을 당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것 지금. 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전준환 목사님 하나 더 넘겨서 한번 저 읽어보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담아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최소한으로 국회에만 파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가 봐도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진짜 비상계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소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거든요. 담화문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셔요,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저걸 보면 문재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딴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보면 네, 네. 다른 데가 분명히 뭐가 있는데 그냥 이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뭘 확보를 못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저렇게 어설프게 저 계엄령을 선포해서 저렇게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네. 이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 상태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거라고 난 보여요. 그래 그 국민들에게 그걸 전함으로 자유우파 국민들 총 걸게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예.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저 국회에 끌려가지 말고 예. 우리가 단결해서 국민의힘도 단결하고 우파들이 단결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죠. 봐요. 저기 저 담화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담화문은 딱 두 가지인데 예.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예.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예.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 자기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위기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고 맞습니다. 이들이 네.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뒤집으려고 전복을 치도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지금 일거에 퇴치시키겠다라고 메시지를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제 나머지 보면 좀 어설프긴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은 네. 지금 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반주사파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헌정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외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맞아요. 동네 그 할아버지가 딱 그 말 했잖아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대한민국 소망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문재인 김일성으로 김대중 그 김일성으로 이어지는 이거 문제 해결 안 하면 모든 것이 그 위에 지시가 없이는 대한민국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 할아버지가 한 말하고. 목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예. 우리 동네 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김대중 씨를 만났을 때 예. 학생 운동할 때 이제 제가 전대협 연사국장 할 때 이제 김대중 씨를 한 20번 만났거든요. 20번. 그 동교동 집에서요. 네. 그때 김대중 뭐라냐면 저랑 북한의 지령문을 갖다 놓고 이동지 우리가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과격하게는 가지 말고 반걸음만 나갑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김대중 자체가 북한첩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저는 명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직접 경험은 김대중하고 20번 넘게 제가 그 동교동도 방문하고 둘이 만났는데 아니 직접 만났잖아. 예. 그때 내가 갔을 때는 연방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껴 일어나야 돼요. 지금 큰 교회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그 안에서 안주하고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다 넘어가게 됐어요. 지금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교회가 안 일어나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지금. 근데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만나보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이제 많은 극단적인 사람을 빼놓고는 나라가 위기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서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돼서 이제 또 나라가 정권이 넘어간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끝입니다. 끝이요, 끝. 네,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교인들을 깨워야 된다니까. 한동훈이가 저기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예. 제일 먼저 한동훈이는 아니라고 외친 사람이 정광훈이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욕하고 교회가 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모 교회는 아예 교인들 광화문에 나가지 말라고 광고까지 했다고요. 예.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광훈 목사 말이 맞은 거야. 옳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광고했대요. 광화문 나가라고. 예. 그러니까 그 교회 내가 얘기하지 뭐 영락교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말이야 안주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라가 이 체제. 자, 이거 삭감한 거 한번 보실까요? 넘겨줘 보세요. 여기 보면 민주당이 삭감한 윤 정부 보면요. 지금 원전이 먹고 사는 건데 생태계, 원전 수출 보증,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분, 장비 개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이런 모든 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참 미친놈이네요. 그래가지고 국익 생존을 위한 원전 SMR은 미국의 먹거리라고 해서 미국하고 MOU까지 맺었거든요. 그러면 예. 원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국회에서 기술자들이라도. 통과됐는지도 몰라. 예? 모른다고 이게 홀드된 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거를 바깥으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청년들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청년들의 이 일 경험 지원을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예. 1663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전액 삭감했어요. 청년들의 니트족을 위해서 선거 706억 전액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 삭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 원 전액 삭감. 청년 마을 건강 지원 사업비 2억 원.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청년들 내가 썼어 이거를.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말이에요. 6.25가 터져도 대학생들은 징집 면제까지 해줬어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대통령이 지금 저런 인재를 키우고 일자리도 만들고 경험도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저걸 다 깎아버렸다는 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불만을 갖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하여튼 뭐 결정적인 중요한 그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국가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활비를 다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식물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뭐 특활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지 봉고만 받아가지고 그냥 출금하고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국가기관 운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목사님들도 우리가 목회 활동비를 안 받으면 목회 기능을 잘 못 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런 뭐 이렇게 청년 지원비 뭐 또 저런 5만 가지 참 소소한 예산까지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저런 걸 다 없애버리고 깎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대통령 만들고 자기들 예산 정해놓고 나중에 책임은 또 대통령 다 덮어 씌우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 저기 뭐야 활동비 뭐 감사원 뭐 검찰 특검비 뭐 이런 거 해서 대통령과 검경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요. 누가 지금 나라를 지금 이렇게 내란을 괴책하고 있냐고요. 의료 대안 해결하지 못하도록 확 깎아버리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 더 넘겨보면 민주당에 증액한 문정부 이재명 예산을 한번 볼래요?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이게 다 중국의 이익을 몰아주는 신생 에너지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 저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예요. 근데 이동호 장로님, 예. 저기 국회에서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증액할 수 있어요? 증액은 못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증액을 해요? 항목을 증액은 못합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일로 돌리는 거죠. 그건 허죠. 빼서 아니요. 그 증액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기-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하는 건 정부 기능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삭감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딜했거든요. 자기들 예산하고 새로 항목을 좀 만들자. 왜냐하면 기재부나 정부가 동의 안 하면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저 포퓰리즘 지역 그 사랑 상품권 7,063억 원. 근데 쟤들 이번에 내놨다가 저거 포기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쟤들이 했단 원래 말이에요. 하려고 내놓은 아니에요. 이번에 내놨다가 쟤들 거는 포기해버리고 아예 그냥 정부만 예산을 삭감해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란죄로 좀 한번 가봅시다. 내란죄. 지금 보면 지금 얘들이 오히려 지금 내란을 꾀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전 목사님. 민주당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이 장로님? 지금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 우선 이제 이 뭐 이렇게 헌법학자나 법률가는 아니니까 네. 만약에 지금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전복 기도하고 있나? 네. 그건 명백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쟤들은 지금 국정을 아예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일 못하게 하는 게 국정 파괴죠. 맞아요. 아니 장관들 전부 다 탄핵시켜가지고 손목 묶어놓고 그다음에 예산 다 없애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지 말아요. 나라 망하게 그리고 하라는 거죠. 대통령의 지금 대통령실도 아예 그냥 특활비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월급만 받고 그냥 집에 가만히 처앉아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국정 파괴입니다, 사실은. 아, 난 이걸 아니까 어저께 설교하다 내가 몇 번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이걸 알고 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못 깨닫고 젊은이들은 또 나가서 그냥 그 궁중심리에 의해서 휘둘려 가고 있고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휘청휘청되고 여당이라고 하는 그 당대표라는 인간은 오히려 대통령하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았고 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내란으로.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 내란죄가 성립하는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형법에 내가 이것도 우리 좀 헌법학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절대 아니랍니다. 한번 그거 읽어보세요. 제 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분에 따라 처벌한다. 네. 저게 내란죄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란을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걸 난 들어본 일이 없어. 아니, 물론 이제 친위 쿠데타가 있긴 합니다. 문제냐면 대통령이 권력을 좀 더 강화하게 이제 제3세계 나라나 독재 국가에서 그렇게 이제 친위 쿠데타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내란은 이제 그동안 지금 저 법에 따르면은 우선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참칭하거나 네. 국토 일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헌법 기능을 정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폭동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한 지방 정도가 아예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네. 한 지방 정도가 장악돼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요건인데 지금 우리 아침에 김학성 장로가 잘 이야기했지만 우선 정부가 기능했잖아요, 국회가. 네. 아니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도 했고 네. 290이 모여서 네네. 본회의 열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그러니까, 결정했지. 그러니까 네. 국헌 문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기능 권능을 행사 못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지역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잖아요. 알았죠. 예를 들면 상처 입은 사람도. 예를 들면 광주를 장악했다거나, 예. 그다음에 송파구 일대를 장악했다거나 예. 그런 장악 세력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국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도 활동하는데 제재 하나도 안 했죠. 하나도 안 했고 그다음 예. 다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저건 내란죄가 아예 허용이 안 되는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지금 이상한 건 모든 언론이 아예 내란 죄라는 것을 전제해놔 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홍동명 목사님 예. 이 헌법학자한테 여러 번 이 강의 들었잖아요. 예. 저 한마디 좀 해보세요. 저 폭동이란 밑에 내가 설명을 해놨어. 폭동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재산, 사람에 대하여 폭력 행위를 일으켜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까 좀 거기에 친위 쿠데타라는 말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정권을 유지하다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비상시국이라 해가지고 유신체제를 선포한 것이 어쩐 그런 의미에 속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런 내란이나 국헌 문란 한 적도 없고 정확하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중에 하나인 이렇게 선전포고나 긴급명령이나 또 비상계엄 같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네. 합법적인 권한 가지고 그리고 이게 비상상황이다 아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통령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통치를 함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자기가 선서한 대로 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 나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해가지고 비상개업을 선포했고, 법률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거쳐가지고 선포를 했고, 또 국회의 결의를 따라서 또 이렇게 신속하게 또 비상개업을 해제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뭐 헌법 근처도 안 갔지만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요. 1997년도 4월 17일자 판례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명백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면은 이거는 사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죠. 그 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죠. 권한이요. 그러니까 그 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은 네.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서는 사법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이게 맞니 틀리는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사법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국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했잖아요. 선포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에 옳았니 틀리는 심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이 준. 아니 대통령의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투표로 위임받은 거잖아요. 네. 위임받았는데 우리 아까 봤을 때 보면 우리 이동호 장로님이 아까 말씀한 그대로 대한민국의 그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다 시스템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그 담화문에서 나왔듯이 분명히 대한민국은 그 종북 세력과 주사파 세력들에 의해서 반국가 체제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로 본 거잖아요. 위기가 본 거죠. 위기로 봤고 우리가 봐도 위기고. 위기가 그냥 그동안 드러났잖아요. 네. 대통령이 일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데 네. 그리고 국가 기능을 아예 지금 사실은 이게 국헌 문란이 뭐냐면은 국회라는 것이 이게 그 룰에도 이게 그 국회의 예를 들면 그 지배에도 법에 의한 지배가 있고 법을 이용한 지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룰 바이로우인데 법을 이용한 지배인데 그게 사실은 법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그러니까 헌정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가 하고 있는 일이 다수당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 지금 아예 장관 탄핵하지, 탄핵도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람만 탄핵하도록 있거든요. 명백하게. 그 지금 탄핵한 사람들 다 쏙쏙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장관도. 네. 그런데 사실은 탄핵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간 그 장관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헌재 재판관을 아예 선임을 안 해버려서 사실은 이번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그 뭡니까 그 행정법원에 그 긴급 요청을 안 했으면 아예 심판도 못하고 그냥 장관이 아닌 채로 그대로 있을 뻔했어요. 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감히 우리 이동호 장로님께 물어보는데 지금 저쪽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지금 보면 그 반란의 수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역에서 탄핵 신고할 수 있는 거, 탄핵 운동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건 법에 없지만 그건 이제 사실은 국민 저항권이죠. 국민 저항권이죠. 네, 국민 저항권이죠.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맞습니다. 이제는.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부터 광화문에서 벌이고 네. 있는 운동이 네. 국민 저항권. 왜냐하면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이 보장한 그 계엄권을 오히려 반란으로 몰고 대통령을 반란 수괴로 몰고 있는 이 반역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는 국민 저항권의 실현이 이번 광화문 우리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만약에 이게 내란으로 몰리게 되면요.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더라고요. 여기 법에 보니까. 목사님. 네. 이번에 대통령 누가 지켜내야 돼? 우리 광화문에서 지켜내야죠. 그 목사님 생명 걸기로 했어요? 우리 다 진즉 목숨 걸기로 했잖아요. 한마디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을 지켜야만이 대한민국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 버리면
정말 또 얼마나 많이 후퇴하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참 우리가 고초를 당해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만일에 또 무너진다. 그러면 저 국민의힘에는 저것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어요. 이제는 정말 이제 그때는 새로 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힘을 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데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 내란죄가 아니다. 두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로 넘겨주세요. 두 번째 증거에 보면 자 제91조 국헌 문란의 정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근데 이번에 법 절차를 다 겪었더라고요. 다 겪었어요. 예, 다 과정을 통과했더라고요. 두 번째 가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불가능하게 해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국가기관을 강압을 해서 전복을 시키거나 권능을 행사해서 불가능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국회 권능 행사 다 했잖아요. 그럼요. 네. 국회 본회의 열어서 예. 그다음에 그 계엄 해제 의결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 다 지금 정부에 통보했잖아요. 네. 그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했고요. 그 가장 법적으로 나라 법을 잘 지키면서 국헌 문란이 아니라 이거야.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내란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역으로 네. 지금 대통령은 우선 계엄 행사를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권한이고. 사법 시비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 그다음에 저들이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선 첫 번째 국토를 참칭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을 예.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 제재한 국권을 적은- 문란해서 예. 그 정부 기관에 일을 못하게 한 적도 없잖아요. 네, 전복시킨 게 예, 있죠. 그다음에 예. 폭동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한 지방 자체의 안녕을 유지 못할 정도의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냥 몇 명 모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그 폭동 행사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란죄는 아예 성립이 안 되는데 성립 안 되고 나는 그 국회에서 결정되니까 그 비상계엄군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철수했어요. 예. 난 그걸 보고 저게 무슨 비상계엄이지?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군대를 안 갔다 오셔가지고 방이라. 예. 면제지, 대통령이 면제. 지시하셨어요. 그렇죠. 예, 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대통령은 그날 보니까 그 법을 지키면서 하더라고요. 예, 예. 국회에서 그렇게 결의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프레임 전쟁에서 항상 괴상한 프레임을 딱 먼저 걸잖아요. 내란이다. 이걸로 막 몰고 가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 내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내란이 아니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다. 이걸 백성들한테 선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전 언론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아침 좀- 방송하고 네.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죄가 아닌 이유 세 번째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제89조 다음 사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 강화하기 있다 쭉 하다가 다섯 번째 가서 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를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 참고로 옆 밑에 보면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심의와 의결은 다르거든요. 네네. 의결은 이제 어쨌든 그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심의는 대통령 의견을 듣는 거고 참고할 뿐입니다. 네네.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랬지. 심의가 있었어요. 예, 결의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심의 과정은 했다는 거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엄령 명령 때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데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해제할 때 국무위원들이 새벽이라 안 모여서 종족수가 안 돼서 해제를 못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 예. 다 모임을 하겠다.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 모든 걸 합법적인 절차를 다 지켜서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족수가 됐을 때 합법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도 예.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그 계엄 해제 결의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도 그러면 그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심의하고 결의했단 말입니다. 네.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걸 갖다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그 평론하는 사람들 나와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그 사람들 놓아두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일방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도 내란이 아니다는 걸 아는데 그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진영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거요. 네오막시즘 사상에 젖어 있는 젖어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위법 요소가 없다. 예? 이 내란 위법 요소가 없다. 왜냐하면 제77조 1항에 보면 헌법입니다. 이건 헌법. 아까 거는 형법이거든요. 예, 제 1, 2, 3 거기까지는 형법이었어요. 이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 대통령의 판단 근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비상 계엄이 선포할 만큼 입법부의 폭주가 시작이 됐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통령 인식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여해서 제가 뛰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거는 분명히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 딱 있기 때문에 이 별도 기관으로 돼 있어서 헌법에서 영장도 뭐 조사도 하나 발부할 수 있도록 해주질 않으니까 그래도 이거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이것을 한번 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조사를 하자 해서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항의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다. 그렇죠. 맞죠? 그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 할 수 있는 몫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국무회의에서도 네. 심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해서 이게 위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홍 목사님. 그리고 네, 그건 위법이 아니고요. 사법의 심판 대상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예, 거지. 통치 대상이기 때문에. 통치니까. 통치 행위는 네. 아예 사법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적국에 갔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원래 국가보부 위반이거든요. 위반이죠. 그리고 그거는 아예 사법 심판 대상이 아니라서 그걸 시비 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 국민을 깨워야 돼. 깨워야 되잖아요. 깨워야죠. 그 이런 것들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는 내란이야. 모든 전 언론이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또 같은 당에 있는 당대표까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한심하고 그 다음에 거기 5항에 따라서 5항에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의 요구로 계엄을 해제하였으므로 그랬는데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해제했어요. 해제했어요? 네, 했어? 했잖아요. 나만 들은 줄 알고. 해제했어요. 해제하셨죠? 해제했기 때문에 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선포되었고 합법적으로 결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계엄이 해제안이 성립되었고 그 안을 가지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해제한 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 요소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한 대로 누차 말하지만은 국회의장이고 무슨 대법원장이고 어떤 누구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도 없고 그리고 비상사태라 하는 인식도 대통령만이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국회에도 지금 저 주사파 그 반국가 세력들 이렇게 민노총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국회 앞에 우리 보수파들이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같이 함께 합세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전 우리 국민의 우파 세력들이 천만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제가 강의를 한 것이 장하길 TV에 있어요. 이걸 우리 여기 토론을 했지만 혼자서 제가 강의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내용을 좀 보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전해주시고 오늘 방송 같은 거는 자꾸 퍼날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부터. 참 저는 누차 이런 일이 있기 전에부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설 때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그 외침이 나오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건 뭐 외면하고 침묵하고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이 결과 오늘 이 사태가 온 겁니다. 더군다나 일부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오히려 저런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 세력들을 갖다가 이렇게 선거에서 지원해주고 심지어 축복까지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참 한국교회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 권력이 이 합법적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야하거나 탄핵되어 버린다면은 그 다음에 벌어질 광경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 다음에는 불을 뻔하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저 세력이 대통령까지 그렇게 권력을 거머쥔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풍지도로 그냥 우리가 원치하는 방향으로 질주할 겁니다. 뭐 그냥 어느 누구도 제동할 수 없는 그런 사태로 가는데 정말로 이제 얼마 기한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발 이 기회는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스스로 할 수가 없다면은 강화문에 함께 가자고 여러분께서 성도들을 갖다가 그렇게 개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전준환 목사님.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광화문에 가면서 사람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그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차 뒤에까지 이렇게 대한문 뒷변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특별히 남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지난 토요일 날은 아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야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정신 바짝 우리가 차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무조건 강화문으로 나와서 이제는 광장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네. 광장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광장을 지키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뛰어나오고 이번 주간에 또 내일부터 부산에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네네.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이렇게 영남 지역에서 이번 주간에 쭉 돌면서 집회를 하니까 그 이유는 토요일 날 전국에 몰수모에서 1천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도 다 갑니다. 모든 걸 다 취소하고 생명 걸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저도 모든 걸 다 지금 취소하고 거기에 올인을 하기로 지금 장학기 목사님이랑 우리 홍동문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으니까 강은식 목사님도 갈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모이시고 광장을 잡아야 됩니다. 네, 광장을 정복하는 자가 정치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동호 장로님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체제 세력에 의해서,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친중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좌경화되다 못해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데 그런 세계에서 생활하다가 전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을 깨우는 데는 최고의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동호 장로님, 자, 한 말씀 결론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았습니다. 네, 민주당의 국정 파괴가 내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과반수로 횡포로 가지고
검찰, 사법부, 대통령,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그것이야말로 내란이었습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우선 자신의 이 사법 심판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막고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는 정당합니다. 국정마비 탄핵 선동 민주당이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내란 선동 수력 수계 이재명을 구속해야 됩니다. 내란 선동 민주당을 해체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 한동훈이도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서 국민 시민 혁명이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정강훈 TV는 이렇게 나라를 깨우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내용을 퍼날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제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